우리 아이도 말이 늦었는데 지금은 청산유수다. 공부 잘한다. 맞아요. 네. 말대꾸 너무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언어가 늦는 가운데 네. 그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다. 이건 네.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에게 듣는다 언어 치료 편으로 언어 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신 이경숙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쑥쑥 박사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언어 치료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현재 코이 언어발달 연구소 원장으로 있고요. 네.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언어치료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또 실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언어치료, 지금은 언어재활이라고 하는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요.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에서 약 10년간 언어치료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동 발달, 언어 발달은 언어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로 박사 과정을 또 공부했습니다.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그리고 많이 보는 아동들 대상자는 영유아 그리고 무발화, 그러니까 아직 의미 있는 말 표현이 없는 대상자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대상자들을 주로 치료하고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언어 치료의 이론과 발달이 단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언어 치료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문제로 치료를 받나요? 네, 보통 이제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오게 되고요. 네네. 또 발음이 불명료해서 또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네네. 또 이 외에 말더듬이라고 하는 유창성 장애도 있고요. 네. 또 기질적으로 구개 파열, 청력 문제로 인해서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언어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말이 늦은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는 크면 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무심하게 그렇게 지나갔죠. 네. 그런데 또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이 좀 말이 늦으면 또 매우 예민하게 또 어떨 네. 때는 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늦는다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뭐 15개월, 20개월, 24개월 아이들은 네. 원래 뭐 한 단어, 두 단어 네. 이런 의사 표현을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말이 늦는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네.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에서 말이 늦다. 그러면은 보통 만 1세의 한 낱말, 만 2세의 두 낱말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보통 어른들이 얘기하는 말 늦은 아이라는 그 진단명이라고 통칭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 레이 토커라고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18에서 23개월에 할 수 있는 낱말수가 10개 미만이거나 24개월에서 35개월에 아직 그 두 낱말 조합을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레이 토커라고 하고 말 늦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해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표현만 네. 늦고 다른 발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가장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은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늦더라도 다른 발달에 문제가 없이 말만 늦는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앞으로 치료를 해도 네, 효과가 네, 좋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다른 발달도 함께 늦는 것이 보이면 발달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언어가 늦은데 만약에 눈맞춤이나 여러 가지 호명 반응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가장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 근데 이제 언어가 늦는데 이러한 반응들이 늦다라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네. 또 언어가 늦는데 대근육, 또 소근육,
자주 이런 놀이 이런 발달이 같이 늦다. 그러면 언어 발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다른 전반적인 발달이 늦는 가운데 언어가 늦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되는 포인트, 조금 더 빨리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대상자가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말이 늦는지 안 늦는지만 얘기를 네. 했는데 그렇게 호명 반응, 즉 불러도 네. 반응이 없거나 눈 맞추지 않는 거, 다른 부분이 같이 늦어지면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네, 네. 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말문이 거의 트였다고 보는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네. 5살 이런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다고 어떤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네. 보는 기준이 뭘까요? 네. 네. 최근에는 어휘, 문장이해, 이야기, 상호작용, 추론 등 정상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검사 도구가 표준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웩슬러 지능 검사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 도구들을 시행하고요. 자기 연령보다 1년 이상 지연이 되거나 100분위 지수로 10%일 미만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두 가지 검사에서 그렇게 의심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 언어 재활사는 평가에서 치료를 권유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보니까 다른 아이에 비해서 1년 이상 늦어 보이는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이 언어 발달에 문제가 보일 때 언제쯤 네. 부모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대략 만 3세 전후에서는 네. 전문기관에 방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 3세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대략 5세 정도가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말로 굉장히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네. 언어가 늦다고 하면 그게 언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사회성에도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자존감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의심이 된다 싶으시면 전문기관을 꼭 방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3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시기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48개월까지 기다려보라는 의견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말이 늦는 아이는 그 전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어머니들이 많이 빨리 오신다. 네. 참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언어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근에 만났던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이제 부모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아이였습니다. 만 2세가 안 됐던 아이였고요. 네. 생후 대략 20개월 초반 아이였었는데 어머니가 언어가 늦어서 고국을 방문한 김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셨던 거죠. 근데 엄마는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딱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태어났던 아이였고요. 우리가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 베이비의 언어가 늦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나왔을 정도로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동네 또래 아이들이 다 말이 늦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의견을 듣고 그냥 한번 검진을 받아보자 이러고 오셨었는데 이 전문기관에서 언어만 늦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호명 반응이나 눈 맞춤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자폐 스펙트럼에 약간 경향이 보이니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머무르시는 동안 정말 엄마가 같이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셨었는데요. 한 달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쯤에 아이가 이제 저를 보면서 빠이빠이 하고 눈 맞춤을 하면서 돌아갔을 때 물론 아직도 언어가 늦긴 하지만 눈 맞춤이 트이고 호명 반응이 있고 언어 모방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됐던 그 아이가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전문 의사들은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기 개입으로 잘 관리가 돼서 호전되었다라고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21개월이면 그냥 흘려듣기 쉬운데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코로나로 지난 거의 올해 2년 반 동안 네. 해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늦다. 네. 모든 선생님들이 한 반년 정도 모든 아이들이 좀 늦어요. 이런 네. 이야기를 되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나요? 이제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우리가 언어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정상 발달로의 목표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이제 인지적인 능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폐 스펙트럼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언어 치료를 열심히 했을 때 정상 범주로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1년을 했을 때 행동으로 예를 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다던가 빠이빠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언어 치료를 목표를 잡는 것에도 굉장히 어머니들이 그걸 원하시고 그 정도의 목표도 열심히 다니시는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는 점. 그럴수록 오히려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작은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네. 정상 아동들이 일반적인 아동들인 경우에 조금 있으면 뭐 말이 트일 텐데 뭐 왜 치료를 받으러 가 이런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은 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되겠어? 네, 그렇죠. 이런 양극단이 네, 있는데 네.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발전하도록 그렇죠. 네.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군요. 네,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언어가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한낱말이라도 이렇게 정상과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트이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소통하는 순간 짜증이나 문제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발달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다른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마다 목표가 달라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르고 네. 이게 단지 언어만의 네.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마다 상태에 따라서 치료 가능한 범위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치료가 이제 성공이라고 보는군요. 우리는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일반 아동 수준에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들이 그렇게 실패라고 느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발전 그렇지. 내지는 조금 더 빨리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도 아이들 본인에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네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언어 치료에도 세부 전문 분야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의 전문 분야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발달이 다 그렇지만 한 발달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다 서로 연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 검사를 하기 어려운 영유아 아이들이 영유아 전반적인 발달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능을 예측하는 것은 다른 여러 발달들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박사에서도 아동복지, 아동심리치료를 공부했고 또 몬테소리도 공부했고 그래서 주로 영유아 아이들이 제 관심 분야, 제가 잘하는 분야 또 무발화 아이들이 이제 꼭 언어 치료는 이렇게 착석해서 뭔가 공부하는 스타일로만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근육 활동을 통해서도 언어 치료를 합니다. 막 움직이면서 공을 던지면서도 하고요. 목 넣으면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무발화나 영유아 아이들이 제 관심 분야 또 제가 잘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 아이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말을 듣는 것과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폐 아동들의 언어 치료를 그러니까 주로 하시는군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심이 들 때 부모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뭐 말이 늦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전문가한테 가보세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그렇습니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망설이는데 네.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네. 의심이 들 때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보통은 우선 인터넷을 찾아보시게 되죠. 그렇죠. 네. 지역 커뮤니티나 네, 아니면 네. 아이들 엄마들을 키우는 모임 카페 같은 게 예, 굉장히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이용하는 있기 것 같아요. 때문에 네. 이제 거기다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엄마들이 굉장히 더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도 말이 늦었는데 지금은 청산유수다. 공부 잘한다. 맞아요. 네. 말대꾸 너무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시기나 평가 시기를 미루시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그렇죠. 거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3세가 넘어가면서 언어가 늦는데 음. 언어만 단독으로 늦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문기관에 가시는 게 좋고 네. 또 최근에는 복지관이나 네. 아니면 학교 부설 기관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평가받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네, 많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곳을 방문하셔서 평가라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엄마들이 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네.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를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보지만 다 아이들은 상황이 다른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아이의 상황이 우리 아이의 상황하고 맞는지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문제이고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엄마들이 상담을 선생님한테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엄마들은 아직 얘기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네. 지도하면서 이렇게 말이 늦어서 네. 걔가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고민할 때가 있는데 정말 엄마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가도록 네. 권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네. 저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늦을 때 언어 그 치료를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의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늦는 가운데 네. 그 눈맞춤이나 호응 반응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다. 이건 네.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고요. 네. 언어가 늦는 가운데 대근육, 소근육, 그러니까 뭐 단축 기울기, 젓가락질, 신발 신기, 뭐 이런 소근육 활동도 느리다. 요것도 좀 걱정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 언어가 느리면 이제 좁은 범위로는 가족과의 소통도 어렵게 되고, 그렇죠. 또래와의 소통도 또 점차적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셔야지 분명히 네. 평가를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만 3세 이전에 다른 발달은 다 좋은데 네. 말만 늦은 아이는 치료 효과가 좋은 편이네요. 네, 그 네.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 효과가 예. 좀 좋고. 좋은 편인데 네.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연구들도 이 레이토코 아이들이 그래도 반 정도는 회복을 하는데 반 정도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읽기 쓰기라는 리튼 랭귀지가 다시 또 추가가 되면서 읽기 쓰기의 문제를 또다시 보인다는 연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언어적 랭귀지 신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대상자였었던 거죠. 그래서 구어가 늦게 뒤었고 또 리튼 랭귀지가 플러스 되니까 또 어려움을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는 말하기 듣기가 늦은 애는 글로 쓰는 쓰는 문자로 것도. 하는 읽기 쓰기도 늦을 가능성이 되게 있다는 거죠. 있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치료에는 언어 진단에는 만 3세가 참 중요한. 네, 만 3세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의사들도 만 3세 이전에 와서 조기 개입
해서 관리가 되는 아이와 네. 그렇지 않은 아이를 이제 구별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발달에 네, 민감기나 적기가 있죠. 있기 때문에 아. 더욱 그렇습니다. 네, 네. 부모님들 3세를 꼭 기억하세요. 네. 만 3세가 지나도 네. 말이 늦은 아이는 다른 발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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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언어 발달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선생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언어 발달이 늦는 거 우리가 이제 남 이야기일 때는 아유 늦을 수 있지 네, 이렇게 음. 우리 뭐 아들도 그랬다 이렇게 네, 쉽게 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옆에 놀이터에 나갔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 못한다 그러면 진짜 엄마 마음은 청천벽력이 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애써 위안을 찾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고 여러 발달이 늦는데 예를 들어서 국기 매칭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기억해서 너무 잘한다. 네, 네. 글씨를 읽는다. 어. 숫자를 쓴다. 근데 사실 그런 제한된 관심사나 이게 또 위험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만 네, 집중하니까. 그 부분만. 어떤 부분이 또 뛰어난 네, 거. 뛰어난 거. 네, 네. 소통은 아직 되지 않으면서. 음. 그래서 그리고 말귀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엄마가 앉아 싱크대 갖다 놔 이런 게 그 나이마다 다 수용 어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 회피하시지 마시고 여러 기관들을 한번 문의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5살 정도 되면 네. 문 닫아와 같은 일상적인 말을 알아들어도 네. 그 이상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네. 발달이 늦는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걱정이 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최상입니다. 우리가 매년 아니면 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건강검진 하듯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참 다행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전문가에게 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이경숙 전문가님에게 네. 빨리 달려가세요. 네.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를 위해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 치료를 24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많아야 2-3번, 어떤 경우에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엄마가 치료를 와서 보거나 네.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반드시 알려드리는 기관이나 선생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안 오시는 동안 가정에서 이번 주에 어떤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은지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목표를 아이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쉬운 목표를 시킬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가정에서 연결할 수 있는 표현어이나 아니면 뭐 수영어이나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같이 하시고 최근에는 엄마표 언어 치료를 그렇게 해서 꾸준히 치료와 함께 이어가시는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엄마 숙제를 잘 하셔야 엄마 되겠는데요. 숙제, 네, 엄마 네. 숙제를 내드리는 게 마음이 조금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좀 네. 죄송스럽기는 한데 네. 아이는 엄마를 떼놓고 생각할 수 네, 그렇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표 치료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또 엄마가 혼자서 네. 하면 엄마는 항상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과잉 네, 목표를 네, 설정할 네, 수도 있고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표 치료를 하더라도 꼭 전문가 선생님하고 네. 상의를 해가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네네. 오늘 저희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했던 거, 일상생활에 나는 언어 치료에 갈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네. 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굉장히 경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네. 많았는데 역시 전문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네, 기준이 많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네, 매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현장에서 이런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애들은 꼭 선생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